약물 치료가 상담의 그런 전략, 그 상담기획 공식화 중에 들어가냐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약물 처방 의사한테만 있는 상담사가 뭐냐면 약물의 모니터링이에요. 약물의 모니터링이 뭐냐면은 이게 상담사의 상담 개입 전략이 약물의 모니터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는. 그래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약을 먹기 전과 약을 먹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왜 이 약물의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먹는 약의 최적의 효과치의 약물의 그런 그람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약물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통찰만으로 이제 아까 말한 당신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분노가 결국은 남편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네요. 그럼 결국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분노를 안 해도 되는데 분노를 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팔이 있어서 그 팔을 같이 남편에 대한 분노로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통찰을 했었잖아요. 근데 통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정적 정서 체험은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어요. 그럼 분노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정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인지적 재구조화를 했잖아요. 그럼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거절을 못 해요. 이 사람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은 거절을 못 하는데 특히 거절을 못 하는데 내 안에 짜증만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탐색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가 엄마에 대한 그 부분들 엄마하고 감정적으로 되게 이렇게 딱 융합이 돼 있어서 엄마하고 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가 결국은 이제 엄마하고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분노, 엄마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표현해 보도록 하고 엄마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고 해서 교정적인 정서, 자기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고 이렇게 이제 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교정적 정서 체험이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막 죽여버리고 싶어요. 막 이래요. 막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싶고 막 선생님을 죽여버리고 싶고 이러면서 막 돌부들부들 떠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읽어주죠. 그래도 그게 너무 감정이 깊게 고립해 있는 것은 그걸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감정을 막 분출하면서 막 죽여버리고 싶다 그럴 때, 공감을 해주지만은 제가 책에서도 썼어요. 공감을 해주지만 이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는 게 그러면은 네가 화가 나는데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네가 이 아빠에 대한 감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표현할 수 있단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벽돌을 종이벽돌 같은 거 쌓아서 벽돌을 발로 차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희 지금 보령의 센터나 안산의 센터 이런 부분들이 곰돌이가 있어요. 큰 곰돌이가 있는데 그 곰돌이를 갖다 놓고 푹신푹신한 뭐 하여튼 저만한 곰돌이 있잖아요. 그 곰돌이를 놔두고 이 곰돌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아빠의 하고 싶은 대로 네가 해도 된단다. 그렇게 이제 딱 그 구조화를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그 분노에 막 차여있던 아이들이 막 주먹으로 막 때려요. 근데 이게 푹신푹신하니까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뭐예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감정이 막 이게 복받쳐 있는데 이걸 억압해놨기 때문에 이게 막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이 개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막 입을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감정들을 해요. 특히 이제 학폭에 이렇게 피해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괴롭혔던 애들을 막 주먹으로 막 날려버리고 싶은데 실제로 못 날렸잖아. 그러면 이제 이 현장에서 날리게 막 이렇게. 좀 더 큰 아이들은 그걸로도 안 돼요. 고등학생들은. 힘들거든. 그런 건 샌드백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해놓고 이제 주먹 글러브 끼고 감정들을 좀 표출하게 해요. 그럼 굉장히 감정적인 교정적 정서 체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분노 같은 것들이 많아 사라지게 해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 이런 내담자들을 상담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번에 상담학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연차대에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그 곰돌이들이 성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왜? 작업을 하다가 이 내담자들이 얼마나 해 터지게 막 이걸 했는지 정말 아주 그냥 헤쳐놨어요. 그래갖고 주로 어디가 많이 헤쳐놨을까요? 입하고, 그치, 입, 눈, 또 성기. 입이 막 다 터져갖고 막 입이 여기 막 입을 막 꿈에 진짜 막 입을 막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거예요. 특히 막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 이런 분들 있죠. 이런 것은 막 정말 그 입이 나나죠. 성기. 이 그 뭐 곰돌이가 무슨 성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아랫돌이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이 다 막 얼마나 막 이렇게 했는지 막 다 안에 막 터져갖고는 막 나오고. 그냥 눈도 그러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우리 센터에 실습 오는 선생님들이 보면서 너무 가여워서 안 된다고 성형수술한다고 이제 저기 뭐예요, 이거. 바늘하고 실로 다 성형을 했어요. 부분들. 그런 것처럼 이 교정적 정서 체험 한번 작업하면은 저희가 집단에 한 번씩 작업하면은 아이들이 어른 성인 같은 경우는 확보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4시간 내지 8시간 작업을 해요. 그 엉어리 된 작업들. 그럼 이 교정적 정서 체험하면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좀 해방되어진 그런 경험을 하고 상담실에서는 8시간씩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1시간, 한 2-3시간씩 이렇게 교정적 정서 체험을 하기도 하고 집단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 그런 부분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어요. 교정적 정서 체험에서 대안 발견하기 부분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까 상담은 여행에 비유했었잖아요. 목적, 그다음 GPS를 들고 간다. 그럴 때 이 개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해요? 차 기름을 넣어놨잖아요.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퍼지잖아.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이런 지금 말하는 여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쉽게 말하면 상담할 때 낙에 기름을 채우는 거라는.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알려주는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참조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체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연료를 좀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눈이 갈 때는 어떤 타이어를 쓰나요? 저는 장롱 운전 면허증이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타이어를 쓰죠? 눈 올 때는 하여튼 스노우 타이어 하여튼 그런 타이어를 쓰는 이유 지형에 맞게 타이어를 써야 이 내담자에 맞는 상담의 전략과 개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입을 알아야 되는 게 매일 지지만 해줄 순 없잖아. 예를 들어서 죽고 싶어요. 저 우울해요. 그런데 네가 참 우울했겠다. 힘들어요. 힘들었겠다. 계속 쥐지만 해줘서 그래 어쩌라고 내가 힘드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타워에도 바꾸고 기름도 채우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음식도 우리 여러분 지금 보쌈 오늘 맛있었지만 아침에도 보쌈, 점심도 보쌈, 저녁도 보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싫어서 질려버려서 밥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를 지지를 해주는데 똑같은 지주인데 음식물이 바뀌어진 것처럼 상담자가 지지를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보쌈을 매번 먹지 않고 보쌈 먹었다가 한 번은 또 냉면 한번 먹었다가 한 번은 생두부를 먹었다 이렇게 다르게 먹지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뭐예요? 안에 똑같고 똥으로 나오면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다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상담자가 개입을 하지만은 그 방식에서는 다른 거다. 이 부분들 충분한 음식, 물, 돈 이런 준비된 부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상담의 전략이나 개입이. 자,
상담의 장애물과 도전과제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아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고 먼저 문화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우도 마찬가지고. 네, 개입 공시간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쭉 이제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 봅시다. 자, 쭉 관계를 보면 이런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상담을 할 때 이제 전체적으로 상담 목표하고 패턴을 하는 거죠. 전략, 개입, 문화적 상담에서 상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부분이죠. 자, 봅시다. 패턴 변화. 이것도 앞에서 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상담 목표가 뭐라고요? 부적응적 패턴을 적응적 패턴으로 바꾸는 거다. 그럴 때 1단계가 뭐냐 그러면은 우선 이 사람의 부적응적 패턴이 어느 정도인지 매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는지 이런 어떤 강도와 횟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빈도가. 그것을 첫 번째는 감소시키는 거예요. 1단계가. 갑자기 이 사람 하루아침에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부적응적 패턴의 강도하고 빈도를 감소시킴으로써 1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자, 그러면은 네가 사람들한테 전부 다 관계를 끊고 카카오톡 안 하고 다 끊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친구들한테만 우선 하는데 모든 친구들을 하지 말고 어떤 친구들만 하고 어떤 친구들은 유지할까 이러면서 이걸 감소를 시키는 거죠. 1단계가. 2단계는 이제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새로운 아까 적응적 패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볼까? 그러면 이제 내가 싫은 사람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보지. 엄마가 말해도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싫어요. 그러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보는 적응적 패턴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도와 빈도를 어떻게 한다? 높이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이고 나서는 끝났어. 상담이 목표가 완성되었다고 종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3단계까지 된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 우리가 1단계까지 할 때인지 2단계, 3단계까지 할지는 뭘 보고 결정한다? 상담의 횟수. 내가 이걸 1년으로 하려면은 3대가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6개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6개월까지 3단계가 가능할까? 이런 걸 이제 보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패턴 변화의 상담의 목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로 변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 상담에서 변화가 4가지 순서가 있는데 상담에서 변화가 항상 일어나야 되느냐? 상담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부정적 영향이 돼요. 그 부정적 영향이 뭘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상담 변화가 일어나요. 왜? 삶에 살았던 새로운 대상과 만남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상담사라는 새로운 요소가 투입이 됐잖아요. 새로운 처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변화가 안 일어났다면 그것은 뭐냐면 상담 과정을 딱 물음표를 찍어봐야 돼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 상담사고 내담사고 관계에서 수다의 관계인가?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수다 관계가 뭐예요? 준마 반응을 하는 거야. 준마 반응이 뭐네요? 아줌마 반응. 그래서 찜질방에서나 동네 여기서 아줌마들하고 내가 수다 떠는 그런 정도의 내담자하고 만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뭐하러 상담해 와? 뭔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마 반응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준마 반응을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녹음을 딱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담할 때 이 기능에서 녹음 기능은 필수예요. 자기가 상담 녹음 안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항상 초기에 딱 녹음에 구조하려고 녹음을 해서 자기 상담한 걸 녹음으로 추고로 반드시 풀고 슈퍼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러지도 않고 상담을 계속 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오염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담자가 삶에 대해서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가 되어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 인생이 바뀌 이런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각이
일만큼 변화돼 이 일이 이 사람의 인생을 확 바뀌어요. 그게 언제 바뀌어질지 모르는데 바뀌어져요.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담사가. 근데 상담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가정에서 자식에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막 뭐라 붙인다든지 막 훈계를 한다든지 막 준마 반응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데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내담자가 자기 삶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점을 찾아가는 것에서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하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상담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꼭 거기 가봐봐. 그럼 당신 정말 인생이 바꿔질 거다. 그러면서 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절망적인 시점에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담은. 그런데 내가 적절한 제로 변화가, 제로라는 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1단계도 일어나지 않고 제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어쩐다? 생각해봐야 돼, 심각하게. 내가 상담자로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이 상담자로서 이 내담자에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면 배우셔야 돼요. 피를 토하면서 배워야 돼요, 상담. 왜? 마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가 상담사로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상담사 윤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은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슈퍼비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또 찾아서 해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서 자기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상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책임성이 있는 부분이요. 책임성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일은요, 책임성으로 레벨에서 1에서 0에서 100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말하면 모두 다 일이 중요하지만 큰 영향을 안 줘요. 청소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삶에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안 줘요. 그냥 가다가 뭐예요, 더러우면은 아이고 청소가 안 됐네 하고 그냥 가버린 이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성에서. 그 다음에 채소 파는 이런 것들, 물론 책임성이고 양심 있게 팔아야 되지만 물건을 파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흠집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좀 그냥 이러면서 그냥 안 먹어버리니 버려버리면 이게 되는 부분이요. 크게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말하는 직업군에서는요, 윤리가 들어가요. 제가 지나가면 윤리라는 건 책임성을 말해요. 그럼 이 전문직이 뭐냐 그러면 의사, 변호사 이렇게 전문직이잖아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강도의 공부를 하잖아요. 인턴 레지던트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다루니까. 이거는 잘못하면은 생명이 오고 가는 부분이고 잘못하면 죽음이라는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성에 있어서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훈련을 하는 거죠. 인턴 레지던트 과정하고 아주 또 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책임성이에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 말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나의 직업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일로서 스스로 책임지고 나가는 것들이 스스로 컨트롤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문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한다? 전문적 직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개의 전문적 직업군이 있는데 의사, 변호사 다 이렇게 되는 전문적 직업군인데 상담사가 뭘까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문적 직업군에 들어가요. 미국의 레벨의 수준의 전문적 직업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담사가 스스로 자신이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내가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인격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전라도 말로 가랭이 찢어지듯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떤 경로든지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담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내담자가 변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내가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윤리적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내가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래요. 상담? 그거 받아봐도 똑같는데.
아유, 상담 가면은 뭐 그냥 나를 그냥 뭐 우리 엄마 얘기한 거하고 똑같던데. 아이고, 상담 그거 뭐 가면 이렇던데. 내담자들이 이런 변화를 얘기를 해서 상담을 기피하게 해요. 그러면 이 내담자가 진정 상담사를 만나서 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담사가 뭐 한다? 윤리적 책임이 발생하는 거고, 스스로의 성장을 스스로가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막 이거 상담해야 된다, 너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채꾸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도 상담사들이 전국에서 와서 막 주말에 와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하나 그러면은 결국 인턴 받고 레지던트 받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윤리적 책임 때문에 자기가 그 내담자를 잘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 때문에 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가독이에요. 그래서 직업군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담의 직업군이 NCS 직업군으로 새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직업에 대한 체계가 NCS에서 상담의 직업군 코드가 새로 올해 생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상담이라는 직업군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직업군이 코드가 생겼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봉사를 하고 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그 말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앞으로 뭔가가 변화되어질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기관이 그 NCS 코드로 내일 배움 카드로 해서 NCS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변화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상담사들이 와서 자기 수련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은 상담사가 아닌 분들이 집단 상담 참여하고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이 상담사도 아닌데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NCS 코드가 있는 교육을 받으면은 승진이나 취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스펙을 위해서 NCS 코드를 자기들이 HR에서 찾아갖고 상담 훈련에 필요 없는 건데도 본인들이 찾아갖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 그걸 저희가 올해 최근에 안 거예요. 요즘 똑똑하잖아요, 수험생들이.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상담에 대한 이런 코드가 부여받고 변화가 지금 벌써 제가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NCS 코드가 참 선생님 저기 솔직하시고 지혜로우세요. 그죠?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NCS가 코드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업군 이런 부분들이 NCS 코드로 다 통일해요. 그래서 대학, 고등학교 모든 직업군 앞으로 채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NCS 코드로 전부 다 분류 체계를 바꿔서 다 그렇게 지금 일들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NCS라는 그 나라에서 내셔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8자리 부여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이 사례 개념화 같은 경우는 사례 관리, 재직자 실무 향상 과정 이런 걸로 저희가 그 내일 배움 카드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강을 해놨어요, HRD에. 그럼 이제 이 과목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0800 6자리, 8자리가 나와요. 그 코드를 말해요. 그 코드가 직업별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코드 부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가 있어야 직업군으로서 인정이 되는데 상담이 올해 처음으로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했냐면 코드도 없었어요. 그 모르죠. 코드도 없이 어디에 있었냐. 사회복지 아래에 떨거지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담이 중분류로 새로 분류 시스템으로 나온 거죠. 그 보면서 앞으로는 그 의료보험 체계처럼 상담의 체계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어질 거고 변화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요지는 뭐냐면 상담을 하는 내담자로서 내담자를 맡는 상담자로서 그런 책임성을 갖고 자기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분들. 아이고, 오늘 상담했구나, 뭐 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 변화라는 건 뭐냐?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쩐다? 내가 상담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라는 거죠, 상담사가. 그래서 제로 변화가 안 일어나기 위해서 몇 단계를 한다? 적어도 1단계는 내가 해야 된다. 아니면 2단계를 해야 된다. 3단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변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기관에서 선생님들을 보면은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고 상담사가 있어요. 근데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전문가라는 딱 냄새가 나요.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 설명해 주면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심리검사 도구를 하고 보고서를 언제 쓰고 어떤 형식으로 쓰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해라는 걸 딱 한 번 계약을 하면요. 2번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딱 킵하고 어떻게 한다? 그걸 그대로 보고서도 보고서 형태로 하고 딱 메일로 송부하고 심리검사 한 것들 딱 제자리에 놔두고 한 번 딱 설명하면 스스로 자기 것들을 해내요. 근데 이제 상담사들을 저희가 훈련하잖아요. 상담사들 어떨까요? 어린 알라부터 성인까지 레벨이 1에서 1000 정도 수준이 달라. 얼마나 천차만별한지 성숙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의존적이고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고 도저히 이 사람은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제가 막 강하게 직면을 시키죠. 왜? 잘못 가면 이 사람이 연자 몇 돌을 맺고 다 빠져 죽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 경우는 제가 강하게 직면시켜요. 왜?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간다? 내담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 독이잖아요. 죽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상담사들은 제가 볼 때 전문가로서 가기에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영역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서산은 안산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왜? 형님네니까. 형님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형님네가 잘 이렇게 하셔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담사도 참 다르더라. 이 사람들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요. 그래야 이 상담사의 직업군이 탄탄해지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담 직업군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있는 게 유명무실해진다. 그래서 지금이 변화의 가독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계약직으로 있거나 이렇게 그렇게 있으신 분들은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자기가 상담가로서 전문가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게 딱 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뭘로 하냐면 딱 실력을 알아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 자기를 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이 상담이 딱 보면 뭐다? 사례 개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담의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없느냐 딱 뭘 보면 아냐면 보고서 보고 이 사람의 사례 개념화를 해온 걸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 선생님이 내담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딱 보고서 하나를 보면 알아요. 딱 보고서를 슈퍼비전 받을 딱 보고서를 내잖아. 그럼 이 선생님이 어느 정도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어떻게 개입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딱 보고서를 보면 알아요. 안 되면은 제가 막 죽어라 되게끔 막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정말 막 똥 싸더라고 막 거품을 거예요. 정신이 없더라고. 왜? 네가 그걸 그만두든지 아니면 실력을 향상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요, 저는. 근데 이미 입문해서 들어왔으니까 늪에 빠질 만큼 빠져서 훈련해서 내가 향상을 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정도로 못하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이 상담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무궁무진한 길이다. 자, 이 지침은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을 여러고 저러고 저런 말로 해놓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언어로 쉽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상담 연습. 자, 연습은 사례를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드렸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할 텐데 쉬는 시간에 좀 읽으세요. 사례 개념을 읽으시는데 지금 잠깐 제가